자, 오늘은 폐배터리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러한 설명을 좀 하나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섹터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산업의 가장 큰 패러다니까 산업 자체가 변한다고 그랬죠. 일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돼요. 물론, 바로 전체가 넘어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전기차 충전하는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는 좀 느릴 거예요. 느릴 거지만, 그래도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미국에는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언제부턴가는 이제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안 만들게 돼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이제 그 내연기관차만 가지고 이제 중고거래도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해지겠죠. 물론 한 방에 다 안 만들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점점 내연기관차들은 단종이 되게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삐삐 만들던 회사들이 삐삐를 못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삐삐 만들던 회사들이 휴대폰으로 가는 순간 삐삐는 없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대신 그 시간은 걸리는데, 자, 이렇게 산업계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이런 시장 속에서 전기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2차 전지 시장 같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장비주 중에 제가 어제 부위원택 정도 얘기해 드렸었는데 잘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전기차가 충전을 해야 되겠잖아요. 충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충전 인프라가 새로운 그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SK라든가 현대라든가 LG 같은 데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기 충전자 인프라를 키우려고. 지금 이제 저만 해도 사실 그렇지만 새로 전기차를 사기가 지금 당장은 좀 망설여지는 이유가 이 충전할 때가 있긴 있는데 그게 아직은 편하게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나중에 또 전기차 충전 기계가 막 주유소에 깔리고 어디 깔리고 막 이런 데 까는 데보다 깔렸을 때 엄청나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전기차 충전 갈 때 미리미리 사놔야 되는데,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많아질까요? 뭐가 많아질까? 바로 폐배터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이 역시나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죠. IEA 2030년 리튬수 300만 톤, 그만큼 폐배터리가 크게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큰 대기업들도 이런 폐배터리 사업에 굉장히 뛰어들고 있죠. 우리나라 삼성 SDI 뭐 이런 일도 있지만, 성일하이텍에 이제 그 지분 투자 결정한 거니까 이런 폐배터리를 재활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부터는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특히나 전기차는 매년 36% 증가하고 있다. 꼭 저 수치가 많든 안 많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기차 시장은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고 맞이해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를 무조건 봐야죠. 2차 전지 중에 양극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한 주식들을 만약에 내가 6개월 전에 사놨다면, 그죠? 1년 전에 사놨다면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럼 내가 3배, 4배 먹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폐배터리도 나중에 이런 폐배터리가 이슈가 돼서 굉장히 커지고 올라가게 되면, 나 옛날에 6개월 전에 폐배터리 관련주 안 사고 뭐 했지? 나 1년 전에 폐배터리 관련주 안 사고 뭐 했지? 이렇게가 돼요. 나중에 뛴 다음에는 단타 단계는 가능할지 몰라도 내가 계좌에서 좋은 수익이나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장이 올 거를 미리 생각하고 그러한 관련주를 매일 공부한 다음에 바닥권에 잘 사놓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폐배터리 관련주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예전엔 MPC가 대장이었어요. 인선이엔트도 있고 이즈트로닉스 있고 파워로직스가 영화테크도 있고 유에레온테크도 있고 하나기술도 있고 그 밑으로 쭉 있죠. 신규로 상장한 성일하이텍도 있고 세비캠도 있습니다. 특히 성일하이텍은 지금 금방 보니까 삼성에서 뭐 그 투자해준다는, 근데 이런 거는 전 다 뉴스는 참고로 봐요. 참고로만 보고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그 폐배터리 관련한 MPC가 굉장히 대장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수급 개월선인 60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탈 안 하고 있죠. 물론 추세 전환을 해준 건 아니지만 주봉에서 보게 되면 시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봉 차원에서 완바닥, 투바닥, 5선 딱 뚫어주면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겠죠. 일봉에서 보면 앞에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고 이제 폐배터리가 이슈를 받을 건데 뺑글 돌아나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MPC는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예전에 MPC가 저점을 4,000원대 찍고 13,000원 3배를 갔는데 이 3배 가는 모멘텀을 다 뭐가 이끌어줬냐? 폐배터리가 이끌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폐배터리 올랐다가 바로 폐배터리 시장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조정이 왔다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MPC 정도를 폐배터리 관련주를 보고 계시고, 인선이한테 이제 폐기물 관련주기도 해요. 장마가 치게 되면 사실은 장마 때 또 폐기물 관련주에 잘 움직이거든요. 폐기물 관련주이기도 하고 역시나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인선이한테는 주봉에서 중기 추세를 틀어놨기 때문에 일봉에서 그냥 대량거래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5일선, 21선만 깨지 않으면 이렇게 앞으로 꼼꼼히 이렇게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폐배터리 관련주가 다 그래요, 지금. 자, 이지트로닉스를 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여기, 물론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가 뚫어진 건 아니지만 완전히 외바닥은 아니죠. 다중바닥이고 이제 투바닥 정도 찍은 거죠. 저점이 9,300원을 찍었어요. 길게 봤을 때 9,300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추세전을 시도하고 있죠. 완바닥, 투바닥 두 번 그려놨고 일본 쌍바닥이라는 게 보통 왜 일반 시청자분들 왜 테레비 많이 보면 매물을 그리지만 주식 채널 많이 보면 전문가분들이 왜 이거는 쌍바닥을 그렸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쌍바닥을 일봉에서 찾기보다는 주봉이나 월봉 같은 장기적인 지표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이 쌍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일봉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지트로닉스의 거래량의 변화는 100점 만점이죠. 굉장히 좋으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꼬리 달고 떴다고 해도 바로 올라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동매매만 하지 않았다면 이지트로닉스는 이러한 공간이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겠죠. 바로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꼬리 정도는 자꾸 가는 거고 어제 이틀 전에 꼬리는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 과정인 거예요. 누가 매물대를 월봉 고점에서 소화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바닥권에서부터 소화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세력들. 나중에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워로직스는 현대차하고 연결이 잘 되는 그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사실 이제 파워로직스 얘기할 때가 이런 데거든요. 바닥권에서. 잘 사놓으시라고. 그러니까 240선 밑에서 이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고 요렇게 바닥에 있을 때는 누군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최저점을 찍자마자 우상향을 하기 시작하고 대량 거래가 또 터진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누군가 바닥권에 있을 때 그냥 잘 사놓는다는 얘기인 거죠.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제가 얘기한 여기니까 5,000원대에 말씀드렸었는데 벌써 얘기한 자리에서 제가 얘기한 자리 30%는 올랐어요. 당연히 21선거차가 오면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만약에 제가 얘기할 때 사서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이 맞아요. 홀딩이 맞고 앞으로도 20결선만 깨지 않으면 60결선을 가게 되겠죠. 이거 맞고 조정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워리스 나중에는 11,000원, 10,000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굳이 사시려면 이런 데 사시라는 거예요. 사놓고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쭉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테크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월봉 예치가 낮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추세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앞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고 옆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나름 생각을 해보죠. 자, 물론 예전에 이제 그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포스코홀딩스 뭐 2차전지 관련이 돼 있고 뭐 대그룹인 영풍 뭐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폐배터리 관련해 잘 올라갈 수 있기는 한데 제가 보는 진정한 이제 폐배터리랑 연결이 잘 된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뭐 MPC나 인선이엔티나 이지트로닉스,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특히 유레온테크 같은 걸 잘 보시고 하나기술, 성일하이텍. 근데 성일하이텍은 사실 저는 신규 상장주를 좋아하진 않는데 성일하이텍 같은 게 있선 위에 있거든요. 특히 아까 삼성 에이스나 이런 데서 이제 이쪽 어떻게 M&A가 자꾸 흘러나오고 있죠. 물론 그게 더 뛸지 안 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뉴스는 하나 참고로 보시면 돼요. 완벽히 확정이 될 때까지 또 근데 확정이 되면 너무 날아가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냥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죠. 120원 정도 매수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이에요. 신규 상장주는 잘못 건들게 되면 완전히 계좌가 엄청나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돌아가지도 않아 잘. 그러니까 반드시 아무리 폐배터리가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자리가 높으면 손절 라인을 잡고 합니다. 세비캠도 신규 상장주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규 상장 잘못 건들게 되면 이렇게까지 떨어져요. 막 3분의 1통, 막 4분의 1통 나오거든요. 일단 세비캠도 폐배터리 관련자 잘 보셔야 되는데 완바닥, 투바닥 찍고 5주선을 회복해주면 그때는 살만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격이 모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격이 모여서 21선 올라타고 안착해주는 이런 공간이 매수 타임이에요. 대신에 21선 깨거나 이전 저점 깨면 일단 팔아야 돼요. 원래 월봉이 높은 애들은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파워로직스 같은 애들은 월봉에 이런 데 있을 때 신규 상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잘 모아나가면 되는데 신규 상장주들은 아직 시장에서 정확한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라인을 잡고 하는 게 맞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이런 폐배터리 시장이 커질수록 폐배터리 관련된 주가들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바닥권에 있을 때 나중에 또 뛰어가지고 막 폐배터리 시장이 개화가 돼가지고 다 폐배터리 관련주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직 사람들이 별로 폐배터리에 관심이 없을 때 바닥권에 잘 모아놨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를 사야 되는데 너무 좋대. 바로 그럴 때 밑에서 싸게 사신 분들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려우면 엄청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려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어려움하고 시간의 차이가 두 가지가 방해를 해요. 주식이 어렵고 쉽고는 누군가는 주식이 쉬울 수 있어요. 그죠? 누군가는 어려울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뭐가 결정짓고 뭐가 방해를 하냐면 바로 시간이라는 친구가 방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개인분들 마음이 급하거든요. 바로 사가지고 바로바로 올라가야 돼. 사자마자 막 일주일 만에 상한가 가야 되고 한 달 만에 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간단 말이죠. 안 가니까 지겨우니까 가면 너무 지겨운데 세력들이 한 번만 빵 때려주면 물량을 다 뺏겨요. 그러니까 본전에서 팔았더니 날아가고 1년 기다렸다가 10% 먹었더니 그 자리에서 2배 올라가고 이러한 현상은 그래서 펼쳐집니다. 주식이 쉽고 어려움의 차이는 결국 시간이라는 게 결정을 해주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할 매수를 하거나 또는 그냥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바닥권에서. 탐욕.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돈을 벌려고 하면 그래서 저런 방해를 하는 시간에 방해를 받기 싫어서 너무 빨리 뛰는 종목을 지금 급하게 쫓아가 산다거나 뇌동매매한다거나 평소에 이렇게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고 순간 뛰들어가 사는 순간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즉 시간을 아끼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돈을 빨리 벌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투자해 주는 거예요. 주식에다가. 그죠? 그래서 주식에서 시간을 투자해 주는 건 내가 좋은 수익을 걷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러한 방법을 반드시 익혀놓으시고서 제 채널은 스윙 채널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그냥 매도 타이밍만 잡아서 좋은 자리에서 매도하면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HF 얘기 좀 해볼게요.